벌추얼 리얼리티 수업에서 수강생 김용민이라고 합니다. 먼저 제가 맡은 타스크는 총 두 개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소스 세퍼레이션, 즉 스피치 세퍼레이션과 그리고 두 번째는 슈퍼바이저를 이용한 오디오 클래시피케이션 이렇게 두 가지 타스크를 맡아서 발표를 하는데 오늘 발표할 내용은 소스 세퍼레이션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웃라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티베이션, 그리고 데이터셋, 그리고 모델, 그리고 익스페리먼트, 그리고 컨클루전 순으로 어,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이프라인입니다. 제가 맡은 이 소스 세퍼레이션은 이 퍼셉션 쪽에 포함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퍼셉션 쪽에서도 detects where users are and who is speaking 쪽이랑 그리고 recognized what is being said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해당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퍼셉션 쪽에 기여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이 소스 세퍼레이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사진에 대해서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면, 먼저 이 왼쪽에 있는 이 오디오 웨이브 폼처럼 기타, 그리고 드럼, 피아노 아니면 사람 목소리 같은 이렇게 다양한 클래스들, 즉 다양한 라벨들에 대해서 어, 믹스된 로우 오디오 데이터가 있을 때 그 오디오 데이터들을 소스 세퍼레이션을 통해서 그 섞인 개수만큼 각각 맞게 라벨마다 분류를 해주는 이러한 작업을 소스 세퍼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소스 세퍼레이션을 이 소스 세퍼레이션을 가지고 되게 다양한 분야 쪽으로 활용이 가능한데요. 첫 번째는 이런 자연재해 같은 그런 지진파 같은 그런 신호 쪽, 시그널 쪽에서도 어, 활용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이런 케미컬 같은 그 의료 쪽에서도 되게 많은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피치에서 텍스트로 변환하는 그 ASR을 포함을 해서 같이 섞어가지고 또 활용을 할 수가 있고 그 섞어서 활용하는 것을 가지고 이런 AI 아바타와 대화를 하는 상황에서 또 추가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다양한 타스크에 대해서 이 솔 세퍼레이션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제가 이 솔 세퍼레이션을 가지고 AI 아바타와 접목을 시켰을 때 어떤 시나리오를 생각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생각을 해본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먼저 이 판다 또는 이런 사람의 그 AI 아바타들과 대화를 다수의 사람들과 한다고 했을 때 뭐 각각 1인 1로 대화를 나눌 수도 있기는 합니다. 근데 AI 아바타가 어떤 질문을 했을 때 그 질문이 만약에 이 두 명, 다수에 대해서 해당하는 내용이 된다고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또 이 두 명이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두 명에 대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했을 때 이 커뮤니케이션 하는 내용을 AI 아바타가 이해할 수 있게끔 하는 방향으로 시나리오를 짜가지고 이 두 명의 화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는 상황일 때 이 판다나 이 AI 아바타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얘기할 수 있게끔 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오디오 샘플 같은 경우는 간단한 그런 두 명의 화자들이 섞인 대화를 하는 그런 목소리가 되는데요. 간단하게 짧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alut. Ah, salut, ça va? Ça va et toi? Bah ouais, c'est la première fois que tu viens chez Ouais, nous, non? j'ai jamais vu. Bah ouais, je fais une petite visite. Bon, tout... 이런 식으로 두 명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세 명이 될 수도 있고 그거는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두 명이서 얘기하는 상황일 때에 대해서 시나리오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음은 이 솔 세퍼레이션을 가지고 어떤 프로세스 쪽으로 연관을 지어 생각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또 해봤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AI 아바타랑 관련지어서 생각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두 가지의 프로세스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ASR과
합쳐가지고 사용을 하는 것 생각을 했습니다. 먼저 이 여러 가지 화면, 여러 가지 그 다수의 화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을 때, 이 첫 번째 이 오디오가 그 예시로 두 명의 화자들이 얘기를 한 그런 오디오 데이터라고 했을 때, 이 오디오 데이터를 AASR로 트랜스크립션을 하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웨이브마다 번역이 돼가지고 글자들이 다음과 같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렇게 나타난 그 단어들을 가지고 저희가 인간이 봤을 때는 누가 어떤 단어를 얘기를 했고 이런 거를 바로바로 알 수는 있지만 AI 같은 경우는 바로바로 알 수가 없습니다. 즉 이거를 가지고 그냥 바로 인식을 이거를 가지고 바로 AI가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 이해를 한다고 하면은 바로 이 Hey, how are you? Quite busy라는 이 전체 문장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 그렇게 될 경우에 뜻을 정확하게 어, 이해하지 못하고 오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솔 세퍼레이션을 통해서 각각의 그 단어들에 따라서 어떤 화자가 어떤 단어를 얘기했는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솔 세퍼레이션을 통해서 해결을 하면은 AI가 이해하는 데 있어서 쉽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다음과 같은 프로세스를 어, 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시면 스피커 1 초록 색깔이라고 이 블랭크를 친 부분에서 Hey, quite busy라는 단어를 얘기했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고 스피커 2라는 이 파란색 블랭크에 대해서는 How are you에 대해서 말을 했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프로세스입니다. 두 번째 프로세스는 노이즈 리덕션, 즉 노이즈 리덕션과 같이 활용을 하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 리얼타임, 이렇게 생각한 이유는 리얼타임을 생각을 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리얼타임 같은 경우에는 되게 시끄러운 환경에서 그 사람들이 말을 하고 그런 잡음들이 되게 많이 섞인 상태에서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이 노이즈로 인해서 이 센텐스를 좀 죽이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노이즈를 제거함으로써 오로지 센텐스만 자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하는 작업을 노이즈 리덕션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이즈 리덕션을 통해서 리얼타임을 고려한 이 노이즈가 섞인 데이터를 통과했을 때 제거가 돼가지고 다음과 같이 클린한 이런 믹스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이 믹스 데이터를 가지고 어, 여기서는 ASR 과정을 생략을 하였는데요. ASR 과정을 통과시킨 다음에 앞서 이 부분을 통과시킨 다음에 다시 소스 프레셔 통과시키면은 어, 다음과 같이 또 앞서 말씀드린 과정의 결과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프로세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어떻게 보면은 다 합쳤을 때는 하나의 프로세스가 될 수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처음에 처음에 리얼타임을 고려한 노이즈가 섞인 오디오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그거를 노이즈 리덕션을 시켜서 노이즈를 제거를 한 다음 그 오디오 아웃풋에 대한 오디오를 가지고 어, ASR을 통과시켜서 각각의 화자들마다 어떤 말을 했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한 다음 각각 화자들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닌 그 오디오에 대해서 각각 그 워드가 어떤 워드들이 나왔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한 다음 그런 그 아웃풋을 가지고 솔 세퍼레이션을 통해서 각 화자들이 어떤 내용을 했는지에 대한 이해하는 과정이 전반적인 프로세스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 솔 세퍼레이션에 대해서 간단한 그런 모델의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어, A는 되게 예전에 나온 그런 그 프레임워크가 되고 B는 좀 요새 흐름에 대한 그런 프레임워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A에 대한 프레임워크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그 로 오디오가 들어왔을 때 STFT와 인버스 STFT라는 그 전처리와 후처리를 다음과 같이 양끝단에 두게 되고 그 가운데에서 세퍼레이터가 있고 이 세퍼레이터를 통과해서 그 예를 들어서 두 명의 그 라벨에 대해서 섞인 데이터라고 했을 때
세퍼레이터를 통해서 두 개의 마스크를 생성을 하게 되고, 그 두 개의 마스터를 가지고 세퍼레이터를 통과하기 전인 그 믹스된 데이터들을 뮤를 해줘가지고 각각의 마스크에 해당하는 어, 오디오 아웃풋이 나올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방향으로 A 프레임워크를 설명드릴 수가 있고, B 프레임워크 같은 경우는 A 프레임워크와 차이점이 있습니다. 차이점이라고 하면은 일단은 이 양 끝단에 있는 이 전처리 랑 후처리 과정이 STFT와 인버스 STFT가 아닌 인코더와 디코더, 즉 컨볼루션 네트워크를 활용을 한 그런 모델 구조로 바꿈으로써 학습을 기반으로 해서 좀 더 좋은 피처를 뽑을 수 있게끔 하는 방향으로 어, 바꾼 프레임워크가 B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 모델에 대해서 간단하게 처음부터 지금 현재까지 어떻게 흘러왔는지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컴퓨터스넷이라고 해서 그 2018년도에 나온 논문이 되는데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던 이 B라는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해서 흘러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다일레이션 스택이라는 이 부분이 세퍼레이션을 하는 그런 네트워크가 모듈이 되겠고, 이 앞에 있는 이 인코더와 이 이 인코더가 그 앞에 말씀드렸던 인코더 부분이 되고, 이것을 통과하고 나서, 여기서는 디코더가 따로 표시되지가 않아 있는데, 논문에서는 얘기할 때는 디코더까지 포함이 되어 있어서, 이 마스크를 씌워가지고, 그 각각의 아웃풋을 가지고, 그 디코더까지 통과하게 되는 그러한 과정을 거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점 중에 하나인 이 UPIT SISN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이 믹스된 데이터가 두 명이라고 했을 때, 어, 믹스된 데이터에 대해서 몇 명이 섞이는지는 처음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이 타스크에서는 저는 믹스된 데이터가 몇 명이 섞여 있다라고 알고 있다라는 전제 하에 진행을 하는 거다 보니까, 그러한 상황일 때, 이 각각 마스크들을 통해서 나온 그 아웃풋들이 어떤 소스를 통, 어떤 소스들인지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즉, 믹스된 데이터에 마스크를 씌워가지고 나온 아웃풋이 S1 소스일지 아니면 S2 소스일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이 UPIT SIN SNR인데, 이 UPIT SIN SNR이 그 모든 경우수를 따져가지고 이 SI SNR이라는 메서드를 통해서 그 제일 작게 나오는 값을 가지고 나오는 것을 매칭을 시키게 됩니다. 즉, 어, 마스크를 통해서 나온 아웃풋 1과 아웃풋 2가 있을 때, 아웃풋 1과 아웃풋 2가 S1과 S2다라고 생각, 모든 경우를 따왔을 때 S1과 S2다라고 해서 SISNR이 제일 값이 작게 나왔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해가지고 매칭을 통해서 어, 마스크 1의 아웃풋은 S1, 마스크 2의 아웃풋은 S2 이런 식으로 해서 다음과 같은 이 UPI 디사이언을 통해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뒤에 부분은 좀 더 그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한 부분에 대한 내용이 되겠는데요. 이것도 그냥 흐름대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믹스처 웨이브폼이 들어왔을 때 이것을 가지고 인코더를 통해서 다음과 같이 피처를 생성하게 되고, 이 피처를 생성한 것을 가지고 그 세퍼레이션 네트워크를 통과해서 나온 각각의 마스크들을 가지고 뮤를 하게 됩니다. 뮤를 하게 되면은 그 각각의 아웃풋에 따른 피처들이 나오게 될 거고, 그 피처들을 다시 디코더를 통해서 다음과 같이 웨이브폼을 형성하게 되는 그런 비주얼라이제이션 파이프라인이 되겠습니다. 이 제너럴 로스는 앞서 말씀드렸던 이 UPIT SNSR에 대한 설명과 동일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 DPRN이라는 논문인데요. 얘 같은 경우는 ICASS 2020년도에 나온 논문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기존과는 일단 같은 점은 여기서는 표시가 되어 있지 않지만 인코더와 디코더가 같이 내장이 되어 있고,
차이점이라고 하면은 이 로우 오디오가 들어왔을 때 이거에 대해서 청크 단위로 잘라가지고 다음과 같이 스택을 쌓아서 인풋을 생성하는 것이 차이점이 되겠고, 그리고 그리고 그 세퍼레이터 안에서 기존 이 컴퓨터스넷은 다일레이션 컨버전을 스택을 해서 구성을 했다고 하면은, 이 논문에서는 바이 RNN을 사용을 해가지고 다음과 같이 구성을 해서 진행을 하는 네트워크 모델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모델을 함으로써 컨볼루션 대신에 RNN 같은 것을 사용한 이유는, RNN 계열을 사용을 했을 때 그 인풋 자체가 그 시퀀스에 관련된 그런 데이터이기 때문에 타임 바이 타임 기준으로 봤을 때 관계를 더 유용하게 잘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RNN을 사용을 해서 다음과 같이 구성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그 ICSP 2022년도에 나온 논문인데요. 얘 같은 경우는 리얼 월드 미팅을 고려를 해가지고 스피치 세퍼레이션을 하는 그런 논문이 되겠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셀프 슈퍼바이즈드라고 하기보다는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일단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F세타라는 게 그 모델이 될 것이고, 먼저 이 믹스 IT라는 데이터셋을 가지고 언스퍼바이즈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 언스퍼바이즈를 진행을 하게 되고, 진행을 한 다음에 PIT라는 그 데이터를 가지고 슈퍼바이즈를 진행을 해가지고 하는 방향의 그런 트레이닝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렇게 믹스IT라는 데이터셋을 가지고 먼저 좋은 피처를 뽑은 다음에 그 피처를 뽑은 것을 가지고 슈퍼바이저들을 함으로써 좀 더 세퍼레이션을 하는 데 있어서 더 용이하게 하게끔 하는 그런 어, 모델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DPR이랑 적어 놨는데, 이 부분은 제가 추후에 다시 고쳐서 다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이 지금 작년 2022년도에 나왔는데, 현재 그 흐름도를 봤을 때, 셀프 슈퍼바이저를 활용해서 하는 것도 많고, 그리고 놀리지 디스틸레이션을 통해서 하는 그런, 논문도 최근에 들어서 계속 나오는 것을 보고 있어서, 어, 현재의 그 흐름에 맞게 그런 메서드를 통해서 모델을 구성하면 좋겠다, 좋을 것 같다라는 일단 생각을 하면서, 임플리멘테이션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데이터셋입니다. 이 데이터셋 같은 경우는 되게 다양한 데이터셋을 사용을 하는데요. 일단 스피치에 관련된 데이터셋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즉, 그 스피치 데이터셋은 첫 번째로 WHN이라는 데이터셋이고, 이 WHN 같은 경우는 71시간의 볼륨을 가지고 있고, 얘도 그 오픈된 데이터셋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VCTK 같은 경우는 44시간의 볼륨을 가지고 스피커 수는 110명의 스피커 수를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셋이 되고, 르브리 스피치 같은 경우는 1000시간의 볼륨을 가지고 있고 스피커는 2484의 스피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많은 그런 데이터를 보유를 하고 있는데, 보통 스피치 데이터셋에서 대용량 데이터셋이라고 하면은 리브리 스피치를 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브리 스피치 데이터셋을 가지고 보통 프리트레이닝을 할 때 주로 쓰는 데이터셋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북셀럽 1, 2가 있는데, 이 북셀럽 1, 2가 앞서 그 데이터보다 좀 더 많은 거를 일단 볼 수가 있는데, 복셀럽 1, 2 같은 경우는 이 리브리 스피치에 대해서 데이터 좀 불안정해가지고 이거를 그 가공하는 데 있어서 좀 불편한 점이 좀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더 큰 데이터셋이 있긴 하지만 보통은 리브리 스피치 데이터셋을 가지고 활용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총 4개 같은 경우는 다음과 같이 그 오픈 데이터셋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링크 걸어두신 곳에서 다운을 받으실 수가 있으십니다. 다음은 이 제가 DPR이나 컴퓨터 스넷을 가지고 임플리멘테이션을 한 다음에
세퍼레이션을 한 그거에 대한 간단한 그런 익스페리먼트인데요.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피메일과 피메일일 때에 대해서 일단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July The delivery platinum mid-hyphen surged July increase came even $13.10 though before settling at automakers are offering incentives on fewer cars $622.90 an this ounce, year than they did up last $12 year or earlier period. this year. July delivery platinum surged $13.10 before settling at $622.90. The mid-hyphen July increase came even though automakers are offering incentives on fewer cars this year. 이건 컴퓨터즈넷에 대한 아웃풋이 되겠고, 밑에는 GPR에 대한 아웃풋이 되는데, July delivery platinum surged $13.10 before settling at $622. The mid-hyphen July increase came even though automakers are offering incentives on fewer cars this year than July they did delivery last year. platinum surged $13. 일단 차이점이라고 하면은, 일단 S2에서 좀 더 DPR이 좀 더 깔끔하게 세퍼레이트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The 스펙트럼을 비주얼라이제이션 했을 때도 여기서 왼쪽이 S1, S2고 왼쪽 위 S1, 오른쪽이 S2가 되고 위에가 컴퓨터 시내지고 밑에가 DPRN이 되는데 이 S2를 봤을 때 컴퓨터 시내에서는 다음과 같이 노이즈가 낀 것을 볼 수가 있고 DPRN 같은 경우는 컴퓨터 시내과는 다르게 좀 노이즈가 덜 껴 있고 좀 더 깔끔하게 세퍼레이션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멜과 멜입니다. 멜과 멜에서 간단하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uring the British following years, Petroleum he moved tried up 3 and unsuccessfully 1/2 to to get it into 64 and production. 7/8. British Petroleum moved up 3 and 1/2 to 64 and 7/8. During the following years, he tried unsuccessfully to get it into production. British Petroleum moved up 3 and 1/2 to 64 and 7/8. During the following years, he tried unsuccessfully to get it into production. 멜과 멜 같은 경우에서는 컴퓨터즈가 DPR에서는 좀 둘 다 좀 잘 된 그런 경향을 좀 보였고 피메일에서는 좀 차이점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During the British following 그 스펙트로그램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통해서 봤을 때도 둘 다 좀 비슷한 경향으로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컬러즈입니다. 먼저 제가 앞서 보여드렸던 익스페리먼트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노이즈가 없는 되게 클린한 데이터를 가지고 임플리멘테이션을 하고 테스트를 한 상황입니다. 근데 리얼타임을 고려를 하고 AI 버튼을 통한 그런 거를 생각을 했을 때 노이즈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추후에 그 실험 결과에서는 이런 클린한 게 아닌 그런 노이즈를 섞어서 좀 잘 되는지에 대해서 파악을 해야 될 것이라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중요한 점은 인프런스 타임도 중요할 것이고 그리고 이 언론 넘버 오브 스피커 쪽도 아마 고려를 해보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솔 세퍼레이션이라는 타스크가 앞서 말씀드린 제가 내용을 포함을 해서 AI 아바타에도 그 활용을 할 수가 있고 다양한 타스크에도 활용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